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시나요? TV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학교 동창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수억 벌어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자랑하면 어떤가요? 가까운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에는 배가 아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인데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를 주변에 알리고 부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다만 가까운 사람에게 과하게 자랑하면 수많은 질투와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질투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해서는 안 되는 자랑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뭐니 해도 돈 자랑입니다. 돈을 버는 건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건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치고 진짜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다고 자랑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자랑해봤자 돌아오는 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고 으스대며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사업 수완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 됐네요. 하며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해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도 아픕니다. 시기심에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는 억측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뿐인가요?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를 더해서 사업을 확장하자는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을 사기당한 연예인들 얘기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기성 투자 권유 외에도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돈 좀 달라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지인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액수도 점점 커집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을게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무 채권자 관계는 대부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슬슬 피하다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라는 소문이 나면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 재단에 기부 좀 해주세요. 기부 행위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여러 곳에서 많은 요청이 온다면 난처할 수 있겠죠. 돈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숙 씨는 50억 자산가로 알려졌는데요. 방송 출연 이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는 아우성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요. 제발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희 강아지 치료비 좀 도와주세요. 선한 의도로 말했는데 결과가 어처구니 없었던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허영심에 찬 물질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90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야. 만나기만 하면 비싼 옷 사고 명품백 산 이야기, 골프 치는 이야기만 해댄다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은 어릴 때 가난에 대한 결핍 때문에 물질적으로 과시하는 성향이 드러난 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자랑을 하고 싶다면 맨 입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몇 년 전 동창 모임에서 이사로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모임의 분위기를 휘어잡으며 승진에 대한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축하도 해주고 리액션도 적당히 해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자랑질을 하면서 그날 고깃집과 카페 비용을 모두 결제했습니다. 그래 만난 거 쏘니까 네 자랑질 들어준다 하는 마음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돈 자랑으로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5평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54평 아파트를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겠죠? 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는 돈 자랑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자식 자랑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다 보니 아이들이 무언가 성취를 해내면 마음이 뿌듯하죠. 부모로서 자식이 대견하고 기쁜 건 당연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자식 자랑은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직업이고 연봉은 얼마고 학교 다닐 때는 반장도 했다는 등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달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으로 글쎄 코트를 사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회장으로 뽑혔지 뭐예요.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도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켠이 씁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자식을 둔 부모 앞에서는 자랑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보지 않은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못한 자식 때문에 속상한데 남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상실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자랑질한다면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건 자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한다면 아이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적이나 취업에 대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죠. 부모의 트로피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은 자존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자랑하기보다 자식을 칭찬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운이 좋아 얻은 성과 자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내 실력과 재능만으로 다 되던가요? 성공에는 실제로 운의 요소가 상당히 작용합니다.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던 시기에 자산이 크게 늘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수억 원을 벌게 되었죠. 타이밍이 맞아서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직장 다녀서는 돈 못 벌어. 나는 부동산 투자로 벌었잖아?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건데 마치 자기의 투자 실력인 것 마냥 자랑하는 태도는 오만해 보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비교당할 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돌았는데요. 타이밍을 놓쳐 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운이 좋아서 얻은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운때가 맞았구나 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운이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여성은 여러 번 해고를 경험한 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최근 유행하는 제품을 발견했는데요. 창업 초기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사업은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좀 운이 좋았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우연히 잡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과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숲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자랑 네 번째는 잘 나갔던 과거 자랑입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잘 나가던 시절, 젊고 예뻤던 시절, 왕성하게 활동하던 화려한 시절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현재가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즉, 현재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왕년에 내가 얼마나 주목받고 성공했는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지금 자신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집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 과거의 영광으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잘 나갔고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은 내가 왕년의 마리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현재를 성실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자기의 성공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릅니다. 왕년의 이야기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대학 시절에 내가 메이퀸이었잖아. 축제의 주인공이었어. 정말 예뻤지. 내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고속 승진을 했잖아. 그때는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어. 자랑이라는 말은 쇠붙이 따위가 서로 가볍게 부딪혀 짧게 울리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짜랑짜랑하는 쇳소리가 자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들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현실이 대단치 않은 사람이란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자꾸 자랑하면 듣는 상대방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슬슬 마음이 꼬이기도 합니다. 다시 대화하고 싶지 않게 되죠. 누구나 과거 한때 찬란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빛났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현재 시점으로 인식합니다. 잘 나갔던 때를 떠올리면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그립고 그 시절의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의 내 모습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보내주고 지금의 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지 않아야 할 자랑은 인맥 자랑입니다. 여러분,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배우의 명대사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왜 같이 밥 먹고 왜 사우나도 같이 가고 왜 극 중에서 경찰서장을 잘한다며 뻔뻔하게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인맥이 넓은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진 능력과 정보는 한계가 있기에 연대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죠. 이런 인맥은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인맥이 넓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의 명성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인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랑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내세우는 건데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관계를 맺고 필요가 없을 때는 소홀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자신의 출신 학교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아직도 심한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걸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가수가 이번에 새 앨범을 냈는데 내 친구야. 그 대표가 우리 학교 출신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과시하는 행동은 인맥 당사자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자칫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마지막은
배우자 자랑입니다. 남편이 아내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실제로도 아내 자랑을 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한 직장인 사이트에서는 아내 자랑하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누군가 아내 자랑을 하면 상대적으로 수많은 아내들이 비교되면서 격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 자랑을 자주 하는 지연 씨 이야기입니다. 지연이는 친구들 모임에서 남편이 주말에 불고기와 잡채를 해줬다고 자랑했습니다. 듣고 있던 민정은 속으로 씁쓸했지만 정말 좋겠다라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대단하다며 축하주었는데요. 민정은 음식을 해주기는커녕 설거지도 안 하는 남편과 비교되면서 심사가 불편했습니다. 질투가 나서 남편이 요리를 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해주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자랑한 지연도 머쓱해졌는데요. 지연은 전에도 남편 자랑을 종종 해서 민정은 한두 번 호응하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니 마음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은 안 그러니까 공감도 안 갔고요. 친구의 사정에 대해 배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자랑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질투심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질투를 느낄 때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실패하면 기쁨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자랑하기보다 서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바람직하겠습니다. 자랑과 관련하여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낸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과 상통하죠. 또 노자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빛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랑을 한다는 건 자신의 공허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질투심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자랑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시선을 바꿀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응원하며 책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